박성만입니다. 오늘 그 테크놀로지 로드쇼의 이제 첫 번째 세션인데요. 그 주제는 좀 장황하게 썼습니다만, 본질은 그 알테라에서 제공하는 어드밴스드 실리콘 앤 메모리 IP를 이용한 어떤 메모리 인터페이스, 익스터널 메모리 인터페이스 구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많은 내용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아젠다를 보시면 D램과 S램에 대한 기본적인 시어리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릴 거고요. 이어서 이제 알테라의 어떤 익스터널 메모리 관련된 솔루션이죠. 그래서 유니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메모리 인터페이스 하는 데 있어서 파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물리적인 파이와 함께 그 실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그 필요로 한 컨트롤러 부분을 이제 그 하이 퍼포먼스 컨트롤러 2라고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 이제 알테라에서 이런 익스터널 메모리 인터페이스 하기 위해 어떤 디자인 플로우가 있는데, 그 DDR과 QDR 익스터널 그 메모리에 대한 메모리 컨트롤러에 대한 디자인 플로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여건상 뒤에 이제 부스에 저희 데모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데모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그 스태틱 램이라고 해서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SRAM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SRAM 같은 경우에는 파워가 유지되는 동안 그 저장되어 있는 그 데이터가 계속 남아있게 되죠. 하지만 이제 파워가 그 제거되게 되면 그 기억하고 있었던 내용들이 리프레시 돼버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점이라고 이제 프로세스 상에서 봤을 때는 이제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그 저장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점이겠고,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그 시모스 레벨로 이제 심볼릭하게 좀 그려놨는데요. 그 시모스 SRAM 셀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제 4개의 트랜지스터와 이 4개의 트랜지스터가 이제 서로 그 크로스 커플드 인버터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2개의 억세스 트랜지스터 형태로 해서 SRAM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를 갖게 됩니다. D램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린 SRAM 대비 구조가 상당히 간단합니다. 한 개의 트랜지스터와 한 개의 캐패시터로 구성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하이 덴시티 메모리 구현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비트당 코스트를 고려해 봤을 때는 이런 D램이 훨씬 가장 저렴하다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그 컨스트럭션을 좀 보게 된다면 그 캐패시터가 계속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주기적인 어떤 리프레시가 요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그런 그 주기적인 리프레시를 해주지 않게 될 경우에는 이제 기억하고 있었던 그 저장된 데이터를 로스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컬럼과 로우 단위로 억세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턴시 면에서 봤을 때도 그 SRAM에 비해서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최근 그 익스터널 메모리로 사용하고 있는 그 램들의 어떤 종류들을 보게 되면 이제 많이들 쓰고 계신 DDR, DDR2, DDR3 이런 메모리들이 있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그 코스트당, 그러니까 코스트 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저렴한 익스터널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서는 이제 그 리프레시, 그러니까 주기적인 어떤 리프레시가 요구가 되고, 그리고 그 DDR 컨트롤 하기 위한 컨트롤러에 대한 그 복잡도 또한 다른 이제 익스터널 메모리에 비해서 복잡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런 DDR 메모리 대비 이제 레이턴시가 적은 RM D램의 로우 레이턴시 D램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기존 DDR 대비
총 8개의 뱅크로 파티션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어드레스와 데이터 라인의 그 파라스틱 캐패시턴스라고 해서 이제 중에 기생 캐패시턴스 값을 이제 줄였다는 거죠. 하지만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non multiplexed 어드레스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QRD나 QRD2 또는 뭐 QRD 플러스 SRAM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SRAM 베이스에 있기 때문에 DRAM 베이스의 메모리 대비 이제 덴서티가 높지 않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이점으로는 기존의 DRAM 대비 이제 레이턴시는 월등히 좋습니다. 이제 트루 듀얼 포트를 지원한다는 의미이고요. 컨트롤러 또한 DRAM보다는 간단합니다. 이제 뭐 이런 익스터널 메모리의 어떤 그 마켓상에서의 어떤 리퀘어먼트들을 보면 뭐 이제 유선이나 무선 쪽이 됐든 뭐 브로드캐스트가 됐든 보면 여러 종류의 지금 익스터널 메모리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뭐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표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최근 시장의 추세를 보더라도 그 디램이 일단 시장이 좀 지배적인, 그러니까 즉 디램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이유로서는 이제 그 덴서티가 높고 그리고 어떤 그 저가의 메모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디램을 많이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뭐 PC나 뭐 서버 쪽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기타 다른 마켓 세그먼트 쪽에 폭넓게 사용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실제 이것과 연관돼서 알테라의 어떤 익스터널 메모리 솔루션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보면 이제 그 알테라의 이제 디바이스 패밀리들이 있는데 사이클론 같은 경우는 이제 로우 코스트 솔루션의 이제 로우 코스트 하이 퍼포먼스 솔루션이라고 보실 수 있고, 이제 사이클론 같은 경우는 현재 그 DDR1, DDR2, DDR2 같은 경우는 지금 up to 200메가 데이터 레이스로 봤을 땐 400mbps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요. 다음 아리아2라고 해서 이제 DDR1, 2, 3까지 지원이 되고, DDR3 같은 경우는 현재 400메가 인터페이스까지 지원이 됩니다. 다음 최근 이제 나온 스트라틱스 계열의 이제 4나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타 더 많은 이제 익스터널 메모리, 뭐 로우 레이턴시 디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원이 되는데, 지금 스트라틱스 5에서 약 800mbps의 1.6기가, 800MHz 1.6GBps의 그 데이터 레이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익스터널 메모리의 어떤 디자인 챌린지들이 아무래도 계속 어떤 메모리의 덴서티가 커지고, 그리고 어떤 그 억세스 타임, 그러니까 스피드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선 이제 보드 디자인에서 봤을 때는 이제 클락 스피드가 800메가까지 이제 올라가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일단 그로 인해서 지금 봤을 때는 뭐 일단 그 보드상에서 크로스톡이나 임피던스나 뭐 EMI나 지터 같은 이슈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과거 대비 이런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 다음 이제 컨트롤러에 대한 디자인이나 뭐 그거에 대한 베리피케이션 또한 현재로서는 이제 그 많이 어려운 부분이 될 텐데, 장차 이번 그 세션에서 뒤에 가서 이제 그 알테라에서 이런 그 메모리 컨트롤러 및 베리피케이션에 대한 솔루션들을 제공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알테라에서 이러한 그 디자인을 하기 위한 뭐 익스터널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모든 어떤 디자인을 하기 위한 솔루션들이 제공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그 쿼터스라고 하는 툴상에서 어떤 그 소프트웨어적인 서포트 및 그에 따른 뭐 다큐먼트나 또는 그 익스터널 메모리 IP 메가코어라고 해서 이제 컨트롤러와 파이를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런 부분들과 실제 이제 그런 것들을 레퍼런스 할 수 있는 디벨롭먼트 킷이라든가
그럼 이제 뭐 하드웨어 레퍼런스 플랫폼들이 지원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워낙 자료가 많기 때문에 altera.com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많은 내용을 접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좀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각각 그 익스터널 메모리 솔루션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알테라에서 제공하는 IP들을 이제 메가코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메가코어 IP 메가코어 내에 이제 실제 이제 파이 부분하고 즉 메모리하고 인터페이스하는 물리적인 파이 부분하고 실제 메모리 컨트롤하기 위한 컨트롤러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파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전에 알티맨파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알티맨파이가 나왔었는데 이제 최근에 알텔에서 유니파이라고 하는 파이를 지금 내놨습니다. 그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니파이의 어떤 그 유니파이를 이용한 그 형태가 이제 그 전반적으로 기존의 알티맨파이 대비 그 리아키텍처도 됐기 때문에 어떤 그 컨트롤러 이피션시는 2배 정도 증가가 했고요. 그 레이턴시 같은 경우에는 알티맨파이 대비 한 2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DDR2나 DDR3 또는 뭐 QDR, RLDRAM 같은 경우에 컨트롤러는 현재 쿼터스 버전 9.1에서 다 어베일러블 하고요. 다음에 이제 파이 같은 경우, 유니파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DDR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부터 어베일러블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메모리 파이 솔루션들 보게 되면은 이제 메가코어를 이용한 것들, 이제 유니파이나 알티맨파이 다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고, 이제 DDR2, 3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이제 QDR 같은 경우는 약간 제한이 있는데, 이제 알티맨파이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되고요. 유니파이에서 이제 QDR 이제 RLDRAM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그 익스터널 메모리가 계속 많이 요구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개의 그 메모리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디바이스가 갖고 있는 리소스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무한정 익스터널 메모리 인터페이스가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 PLL, DLL 쉐어링에 대한 피처를 이제 유니파이에서 지원하는데 상대적으로 알티맨파이에서는 지원을 못한다는 얘기고요. 이제 스마트 칼리브레이션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이제 칼리브레이션에 대한 내용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레이턴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알티맨파이 대비 유니파이에서 약간 2분의 1 정도로 레이턴시가 줄었다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전에 그 알테라에서 제공하는 메모리 파이 부분인 그 알티맨파이 대비 유니파이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제 내부의 그 구조를 좀 심볼릭하게 표현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존 알티맨파이와 지금 새롭게 릴리즈한 유니파이 구조를 보게 되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 인터페이스 하는 데 있어서의 IO 스트럭처 이쪽 부분은 이제 그 거의 픽스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이 이제 그 파일을 구성하면서 어떤 소프트하게 구성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메모리에 실제 그 read and write 되는 그 데이터 패스는 이 부분이 되겠고요. 나머지 이제 그 메모리의 read write를 하기 위한 어드레스나 커맨드 패스는 이쪽 IO 블럭을 통해서 처리가 되겠고, 이제 뭐 이제 DDR 같은 경우에는 DQ and DQS, 즉 DQ 데이터인 DQ를 이제 그 스토어하기 위한 신호 DQS를 가지고 이제 그 리드 패스 상에서 매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패스 경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DQS는 레퍼런스 클락이 요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DLL 기반의 그 레퍼런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메모리 쪽에 필요로 한 클락 패스는 이와 같은 패스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우선 이제 칼리브레이션 시퀀서를 통해서 이제 이제 클락의 패스를 이제 구성하는 형태가 있고, 이게 기존의 알티맨파이 형태였다면 이제 유니파이 같은 경우에는 그 미믹 패스가 없습니다. 미믹 패스 없이 이제 이 칼리브레이션 시퀀서에 의해서 그 클락의 페이지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유니파이를 사용함으로써의 이점들인데요. 예. 이제 뭐 기존에 뭐 그 알테라의 파이, 즉 이전에 그 알트맨 파일을 이용해서 구현하셨다면은 그런 것들을 유니파이로 다른 어떤 그 리스크 없이 교체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꿔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뭐 유니파이에서 이네스트 피처 보면 뭐 앞서 쭉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 알트맨 파일 대비 이제 레이턴시가 적어졌다. 이 레이턴시가 적어졌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메모리 밴드위스 및 이런 것들이 더 좋아졌다는 얘기니까. 기타 이제 그 리소스가 제한적이어서 여러 개의 익스터널 메모리를 붙이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소스가 제한적이어서 많이 붙이지 못했었다면 이제 유니파이 같은 경우에는 그 PLL, DLL 쉐어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DIMM이나 뭐 랭크가 지원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토 칼리브레이션이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알트맨 파일 대비 좀 더 그 사용이 용이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그 디스크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해서 그 스트라틱스 3나 이제 4에서 그 스트라틱스 3나 4 FPGA에서 이제 다이나믹하게 트레이스 컴펜세이션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DQ 데이터 버스 상의 어떤 스큐들을 보상을 해주는 게 바로 디스큐 칼리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걸 해줌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거는 그 리디시의 어떤 밸리드한 데이터 윈도우의 대역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타이밍 마진이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이제 그러니까 유니파이에서 이런 디스큐 칼리브레이션이 지원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디스크 칼리브레이션에 관련된 그 내용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디스크 칼리브레이션 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지금 현재 샘플로서 그 8개의 데이터 DQ 그러니까 이런 그 형태로 이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실제 밸리드한 8개의 데이터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밸리드한 윈도우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저희 디스큐 칼리브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 밸리드 윈도우를 이렇게까지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는 얘기고요. 다음 이제 뭐 리싱크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디스크 칼리브레이션, 리싱크 칼리브레이션 이제 뭐 용어를 두 개로 지금 나눴는데 이제 디스크 칼리브레이션은 그러니까 리드 오퍼레이션 상에서 각각의 DQ 데이터가 서로 어떤 그 스큐를 갖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디스큐잉해서 데이터 밸리드 윈도우를 키워주는 거고 리싱크 칼리브레이션은 그 리드 데이터를 다시 이제 시스템 클락 도메인으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 이 두 이제 DQS 가지고 데이터를 매치했을 때 시스템 클락으로 넘겨주기 전에 이제 그 리싱크에 의해서 어떤 두 클락의 어떤 유효한 엣지를 찾아주게 되거든요. 그런 이제 그 리싱크 마진이 좀 더 확보가 된다. 이제 리싱크 칼리브레이션에 의해서 그런 얘기가 됩니다. 밑에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히 어떤 타이밍 축에서만이 아니라 볼테이지나 템퍼레이처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서 잡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PLL, DLL 쉐어링 부분인데요. 어쨌든 기존의 알트맨 파이 같은 경우에는 뭐 PLL이나 DLL이 이제 탑 밑에 어떤 서브 모듈로 존재하게 됐었는데 지금 유니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 PLL이나 DLL이 이제 탑 아래 그러니까 컨트롤러와 같은 레벨에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PLL 마스터를 이제 쉐어를 해서 쓸 경우 어느 한쪽은 마스터가 되겠고 다른 한쪽은 슬레이브가 되겠죠. 그래서 마스터가 되는 쪽은 이제 DLL, PLL을 직접 핸들링하게 되겠고 슬레이브 되는 쪽은 마스터 쪽에서 보내지는
그 DLL은 PLL의 어떤 그 클락 소스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레이턴시 면에서 봤을 때 많이 이제 줄었다는 건데, 실제 이제 뭐 RLDRAM이나 QDR이나 뭐 DDR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기존의 레이턴시들이, 잠시만요. 기존의 레이턴시들이 이와 같았다는 거죠. 이제 그 뭐 클락 사이클 베이스로 뭐 5클락 내지는 뭐 10클락의 어떤 레이턴시들이 요구됐었는데, 죄송한데, 이 장표는 그 요구된 레이턴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다른 메모리 컨트롤러하고 비교해봤을 때, 알테라에서 제공하는 유니파이가 레이턴시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RLDRAM이나 DDR 인터페이스 할 때 뭐 데이터 레이시 플레이시냐 할프레이시냐에 따라서 레이턴시가 이제 컨트롤러 어드레스나 커맨드 쪽에서 5 레이턴시면 된다는 거죠. 5사이클이고 할프 같은 경우는 10사이클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게 얘기고요. 다음 이제 칼리브레이션 시퀀서라고 아까 아키텍처 처음에 설명드릴 때 나왔었던 부분이죠. 이 칼리브레이션 시퀀서의 구조인데, 아발론 컴포넌트를 갖는 어떤 SOPC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프로세서 및 이제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도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니오스가 이제 캘리브레이션의 알고리즘 사이드에 대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캘리브레이션 시퀀서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디버깅 및 이제 개발 시간이 단축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다음에 이제 이런 IP들이 갖는 이제 칼리브레이션 해주는 부분들이 이제 뭐 앞서 쭉 설명드린 디스큐, 그리고 이제 일단 보드상에서의 어떤 딜레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 트래킹해서 캘리브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PVT 베리에이션까지 고려해서 칼리브레이션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P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디바이스를 사용하다 보면은 어떤 디바이스의 프로세스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공정상의 베리에이션을 이제 이 칼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항상 와이드한 데이터 밸리드 윈도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볼테이지 앤 템퍼레이처에 대한 것도 칼리브레이션 쪽에서 이제 트래킹을 해서 컴펜세이션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어떤 에디셔널 레퍼런스 맵을 만들고서 이제 칼리브레이션 하는 형태를 지금 설명을 한 건데요. 주기적으로 이제 미믹 패스를 이제 스위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미믹 패스의 맵이 이제 움직여졌다면은 다시 DQ의 리드 패스를 위한 리싱크 쪽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름으로써 항상 칼리브레이션이 되는 거죠. 아니, 컴펜세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순수하게 이런 칼리브레이션 이전에 이제 스태틱 타이밍 어널리시스를 봤을 때는 밸리드한 데이터 윈도우가 작지만 실제 다이나믹 트래킹을 하게 되면은 이 밸리드 데이터 윈도우가 상당히 넓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Reconfigurable PLL 안에 이제 DLL 및 PLL이라고 하는 소자가 사용이 되는데요. 파이 부분에서요. PLL을 이제 리컨피그레이션 할 수 있는 데 있어서의 어떤 노트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볼테이지 앤 템퍼레이처 트래킹 하는 동안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PLL 리컨피그레이션을 한다고 해서 익스터널 메모리의 어떤 동작상의 인터럽션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PLL이 이와 같은
클락 시그널들을 이제 드라이브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스트라틱스 3나 4 같은 경우에는 지금 7개에서 10개의 클락 아웃풋을 가질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DDR 인터페이스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3개에서 7개 정도의 클락이 요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PL을 가지고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상대 이제 이전에 이제 그러니까 스트라틱스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출력이 5개까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200MHz 인터페이스를 하게 될 경우에는 1개 이상의 PLL이 요구가 됐었습니다. 이제 뭐 OCT라고 해서 이제 온칩 터미네이션, 다이나믹 온칩 터미네이션에 대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장표가 좀 많이 지루하죠. 하고 복잡합니다. 중간중간에 좀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해가 안 되시거나 하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어쨌든 계속 지금 파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파이 부분을 다 이해를 해야지만 사용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 피처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단순히 어떤 그 파이의 그 입출력 신호에 대한 타이밍만 이해하셔도 이 파이를 쓰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습니다. 쿼터스를 이용해서 파이를 생성하고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뭐 필히 꼭 다 알아야지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개념 거기서 갖는 피처들 및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니까 가볍게 이런 내용들을 지원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OCT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저희 알테라 FPGA가 크게 이제 사이클론, 다음에 아리아, 스트라틱스 이런 3개의 패밀리로 이제 FPGA가 나눠집니다. 거기서 이제 사이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리얼 터미네이션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 실제 이제 스트라틱스나 아리아 FPGA에서 봤을 때는 이제 터미네이션과 이제 파워 세이빙을 하기 위한 이것들을 제공한다라는 얘기인데, 라인 터미네이션 및 파워 세이빙. 그리고 같은 뱅크 내에서 이제 FPGA는 여러 개의 뱅크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일 뱅크 내에서는 믹스드 터미네이션 밸류도 지원이 된다는 얘기고요. 또한 이런 OCT는 이제 다이나믹하게 온오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패러럴 터미네이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파워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제 72bit DDR2 버스 상에서 약 1.6W 이상 세이빙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이런 다이나믹 OCT를 씀으로써요. 그리고 이제 적절히 터미네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바이디렉셔널 버스나 라인상에서. 그럼으로 인해서 이 실제 그 파이상에서 시리얼 및 패러럴 터미네이션 부분인데, 이 파이상에서 이런 터미네이션을 해줌으로 인해서 바깥에 어떤 터미네이션을 위한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어떤 신호의 배선에 대한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용이해지겠고, 다음에 이제 메모리가 FPGA하고 보다 가깝게 붙여질 수 있겠죠. 다음에 익스터널 컴포넌트 코스트가 저항이긴 하지만도 세이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OCT들이 이제 시리얼과 패러럴, 또는 이제 패러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나믹하게 온오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값들이 이제 시리얼 같은 경우에 디폴트 25, 50. 다음에 이제 패러럴 같은 경우에는 55mm 되겠고요. 그거에 따른 커멘트로서 이제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5%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점은 이런 OCT를 씀으로써 이제 파워 세이빙 및 적절한 터미네이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드에서 그러니까 보드에서 인위적으로 해주지 않으셔도 디바이스에서 이런 피처들이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프로그래머블 컨트롤 IO라고 해서 이제 터미네이션 다음 단의 이제 버퍼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각각의 IO에서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슬루 레이트가 컨트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슬루 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우나 하이 또는 하이나 로우로 어떤 신호가 트랜지션 할 때 이 슬루프를 이렇게 완만히 가져갈 거냐 아니면은 빨리 가져갈 거냐 이런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빨리 가져가게 되면은 이제 신호가 안정이 되는 데까지 어떤 오버슛이나 언더슛이 발생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이제 노이즈에 취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대신 뭐 이점이 있다면은 타이밍적으로 이제 그 로우 투 하이 타임이 빨라지는 거니까 타이밍적으로 빨라지는 이점은 있는 거죠. 대신 노이즈에 취약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그 슬루 레이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 피처가 있다는 거고요. 다음 이제 그 FPGA 입장에서 어떤 출력핀인데, 이게 어떤 그 메모리 디바이스를 포함해서 신호를 드라이브 해줘야 된다. 그렇다면 이 신호가 충분히 그 갖고 있는 로드를 드라이브 할 수 있느냐라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스트렝스가 충분하냐 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스트렝스를 이제 프로그래머블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STL 1.8 클래스 1, 2 같은 경우에는 뭐 3mm에서 12mm까지 클래스 1에서는, 클래스 2 같은 경우는 8과 16 딱 두 개만 지원이 되네요. 이런 그 프로그래머블 아웃풋 드라이브 스트렝스가 지원이 된다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 어드저스터블 아웃풋 버퍼 딜레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제 아웃풋 패스상에서.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뒤에 가서 설명드릴 이제 그 이 IO 딜레이하고는 다른 부분인데요. 이 어드저스터블 아웃풋 버퍼 딜레이를 사용함으로써 앞서 그 설명드린 어떤 그 디스큐잉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리드 패스 상에서의 디스큐잉이었었는데, 뭐 리드나 라이트 둘 다 해당이 될 수 있죠. 그 어쨌든 그 데이터의 어떤 디스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으로 인해서 그 SSO 또는 SSN이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동시에 신호가 스위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 팩터를 이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까 다이나믹하게 하는 부분이랑 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요 부분요. 다이나믹 OCT는, 아까, 디스큐잉 하는 거요? 예. 그거는, 그니까, 뒤에 장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다이나믹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하고, IO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하고, 기능적으로 봤을 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독립적으로 라이징 앤 폴링 타임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뒤에 장표에서 그 부분 설명이 될 거예요. 다음 이제 그 인풋 앤 아웃풋 딜레이, 디스큐에 대한 그 디스큐를 위한 인풋 또는 아웃풋 딜레이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제 아웃풋 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T9, T10이라고 하는 딜레이 패스가 있는 거고, 인풋 패스 같은 경우에는 T2, T3, T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 SSN, 아웃풋 패스 상에서야 그, SSN 같은 경우에 이제 T10에서 그 50나노 일단 스태핑을 갖는, 예, 총 7개의 세팅이 가능한, 예, T10에서 이제 세팅이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한 거고, 인풋 패스 상에서는, 예, 지금 봤을 때, 예, 위드 칼리브레이션 이쪽 부분에서, 그리고, 지금 요건 이제 그 인풋 앤 아웃풋 패스상에서의 그 딜레이 셀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각각의 딜레이 셀들이 이제 뭐 라이트 패스상, 그러니까 아웃풋 쪽이니까 이제 라이트 패스상에서의 어떤 칼리브레이션 및 리드 패스상에서의 칼리브레이션 딜레이 셀이다라는 얘기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죠. 이제 그 라이트 앤 리드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리드 레벨링, 이게 이제 이 리드 레벨링이 이제 IO 뱅크 안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실제 뭐 지금 예로서가 이게 지금 그냥 DI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모리 DIM 모듈이고, 실제 이 DIM으로부터 디바이스의 어떤 그 데이터가 들어오는 데까지 어떤 그 스큐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빨리 들어오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가장 늦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가 실제 그 들어오는 입장에서 봤을 때 데이터의 그 얼라인 관계는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빨리 들어오는 거, 늦게 들어오는 거. 그럼 요 빨리 들어오고 가장 늦게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실제 데이터 밸리드 윈도우는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앞서 이제 설명드린 다이나믹하게 이제 해주는 그 DSQ 블락이라든가 이제 이쪽에 IO 딜레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맞춰줄 수 있다라는 건데, 실제 여기는 딜레이 셀이라고 봐야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빨리 들어오는 것들은 이제 가장 많은 이제 딜레이를 적용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늦게 들어오는 것들은 가장 적은 이제 딜레이를 적용하게 돼서 그 데이터의 어떤 디스큐를 보정을 해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그거에 따른 뭐 부가 설명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세스나 볼테이지 또는 템퍼레이처의 베리에이션도 컴펜세이션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 전단에 보면요. 네. 전단에 보면 내용이 프로그래머 컨트롤 퍼 아이라고 있잖아요. 프로그래머라는 건 사용자가 직접 내용을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느 부분이죠? 예, 지금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맨 위에 보면 프로그래머를 컨트롤 퍼 아이오라고. 네. 아이오에 관한 그 딜레이 값을 네. 사용자가 임의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네네. 그러면 입장에 아까 지금 보여주신 그림에 보면은 다이나믹하게 스크링하는 부분은 여기서 이해가 되는데, 지금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조정을 하는 거는 네. 사용자가 딜레이 값을 전부 다 알고 싶을 때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어디서 스톱을 한 건 다이나믹하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예, 이건 이제 그런 버퍼 딜레이를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걸 언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뭐, 캘리브레이션 시에 설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설정이 되는 건지. 이 어디서 스톱을 아웃 버퍼 딜레이는, 실제 저희가 STA 이후에 설정을 하게 되겠죠. 스태틱 타이밍 어나리시스 이후에 데이터 패스상의 이제 아웃 패스상의 어떤 스큐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설계자가 타이밍 에디터를 보고, 그렇죠. 네. 이후에 저걸로 맞추거나,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고요. 꼭 이렇게 맞춰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오토 칼리브레이션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가장 아이디어한 패스를 맞춰준다는 얘기고, 그 이외에 이제 프로그래머블한 컨트롤이 있다라는 건데, 이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린 거니까, 필요하다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어떤 스큐에 대한 것들을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 스큐. 스킹 하는 부분에서 퍼포먼스가 완전하지 않아서 그걸 보완하기 위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있었을 때는 다이나믹 스크린에서 다 잡아주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요? 잠시만요. 그 부분은 일단은 이 세션이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지금 혼선이 있는 게 다이나믹하게 이제 디스큐잉 해주는 거하고, 실제 여기서 버퍼 딜레이를 이용해서 딜레이를 인위적으로 주는 거하고, 사용 방법,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얘를 써야 되고, 그 차이점은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반대로 이제 앞서 이제 리드 레벨링이었다면은, 이제 라이트 레벨링 같은 경우에도 뭐 팀 쪽에 이와 같은 어떤 스큐를 갖게 되는 패스가 있다면, 어떤 그룹별로 해서 이 딜레이를 빠르게 또는, 그러니까 딜레이를 적게 또는 많이 줘서 이제 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스트라틱스 4 FPGA에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DDR3는 약 한 1기가 BPS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저희 랩상에서는 지금 뭐 1.2기가까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요. 좀 지루하시겠지만 이어서 하이 퍼포먼스 메모리 컨트롤러 또는 그냥 HPC라고도 불리는데 컨트롤러 부분 설명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방금까지 설명드린 게 이 파이 부분이고, 뭐 파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익스터널 메모리 인터페이스 하기 위한 타이밍을 설계자가 하나하나 고려해서 다 잡아주면 가장 좋죠. 하지만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이 파이에서 여러 가지 그런 피처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오토 칼리브레이션 이런 것도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 D-디스큐도 그런 이유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적합한 타이밍을 잡아준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거와 연동하는 실제 메모리 컨트롤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테나의 메모리 컨트롤러의 피처들이죠. 그래서 이제 ECC, 이제 서브워드 라이트를 갖는 ECC가 이제 지원이 된다는 거고요. 다음 이제 파워 매니지먼트 및, 다섯 사이클의 이제 컨트롤러 레이턴시를 갖는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앞서 지금 파이 설명드릴 때도 알테라 이전 버전의 알팀 엠파이하고 최근에 릴리즈한 유니파이하고의 비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장표도 이제 이런 알테라에서 제공하는 메모리 컨트롤러가 기존에 HPC라고 해서 이제 하이 퍼포먼스 컨트롤러가 있었고, 최근에 이제 HPC2라고 해서 이제 하이 퍼포먼스 컨트롤러 2가 나왔습니다. 그 두 개 간의 어떤 기능 비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DDR3 이제 800MHz DDR3 메모리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HPC2에서부터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드밴스드 뱅크 매니지먼트나 이제 룩 어헤드 피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컨트롤러 2에서 가능하다는 거고요. 기타 플렉서블 시스템 인터페이스나 런타임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된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로우 레이턴시 디램이나 QDR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퍼포먼스는 이제 하이프레이트나 풀레이트에 따라서 이와 같이 지원이 된다는 얘기고요. 버스트 랭스는 지금 248, 또 할프레이트 같은 경우에 458이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니까 참고로 장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메모리 컨트롤러의 테크놀로지 로드맵.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전에 HPMC, HPC 같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이 퍼포먼스 컨트롤러, 하이 퍼포먼스 메모리 컨트롤러 이런데, 어쨌든 기존에 HPC1이 있었고, 지금 HPC2가 나오면서 기타 HPC1에 없었던 어드밴스드 뱅크 매니지먼트라든가 멀티캐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지원이 된다는 거죠. 이제 다음 차세대 이제 컨트롤러가 준비 중인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리오더링이라든가 원티 투티 어드레스 커맨드 이런 것들까지도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메모리 인터페이스 인핸스먼트에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메모리의 맥시멈 프리퀀시가 올라갈수록 일단 리드 앤 라이트 패스의 구성도 어려워지게 되고, 일단 볼테이지 앤 템퍼레이처의 어떤 베리에이션을 컴펜세이션 해주는 것 또한 쉽지 않은 문제가 되는 거죠. DT 사이클에 대한 코렉션 이런 것들이 어떤 많이 이런 것들 일종의 이제 퍼포먼스가 올라감으로써 발생되는 챌린지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개선이 됐다, 향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렉스 5 메모리 퍼포먼스, 그러니까 5 디바이스가 익스터널 메모리 인터페이스 하는 데 있어서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DDR3 같은 경우 이제 up to 800MHz까지 지원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알테라의 하이 퍼포먼스 컨트롤러 2에 대해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현재
기존 그 HPC1 대비 이제 efficiency는 약 2배 정도 증가가 했다고, 2배 정도 증가가 됐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뭐 스루풋이 증가하게 됐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피처들이 기존의 HPC1 대비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HPC는 이제 쿼터스 9.1에서 HPC1이나 2 다 생성이 가능합니다. 내가 포함했어요. 기타 이제 이 내용은 앞서 이제 보여드린 장표하고 동일한 내용인데, 이제 1에서는 이제 파워 매니지먼트까지만 갖게 되고, 기타 이제 어드밴스드 뱅크 매니지먼트나 이런 피처들은 2에서만 지원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HPC 컨트롤러의 어떤 블록 다이어그램을 지금 잠깐 간단히 보면, 실제 그 HPC2에서 이제 지원이 되는 이제 어드밴스드 뱅크 매니지먼트 하는 블록하고, 실제 이제 그 플렉서블 시스템 인터페이스 하기 위한 이제 아발론 MM 쪽, 다음에 이제 그 뭐 런타임 프로그래머빌리티 앤 파워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한 부분, 이제 세 개의 블록이 이제 그 HPC2에서 새롭게 지원되는 피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드밴스드 뱅크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이제 그 룩 어헤드 방식의 이제 뱅크 매니지먼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효과적인, 뭐 효율적인 그 뱅크 인터리빙이 이제 지원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액티베이트 앤 프리차지 커맨드를 이제 빨리 이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그 밴드위스나 이피션시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토 프리차지를 사용한다는 거고요. 다음 이제 그 오토 프리차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어쨌든 그 다음 이제 플렉서블 시스템 인터페이스 부분은 이제 그 아발론 메모리 맵드라고 하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인터페이스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이티브 인터페이스를 위한 어댑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즉 아발론 MM이라고 하는 게 그 알테라의 그 니오스하고 인터페이스 되는 버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버스터 어댑터로 이제 부팅이 되는 얘기고요. 그 짧은 로컬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컴바인 하실 수가 있고, 그럼 이제 롱 로컬 트랜잭션 같은 경우는 스플릿해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플렉서블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그 레이턴시, 로우 레이턴시와 할프 레이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이제 구현했다는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뭐 기타 그 HPC의 계속 피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이 퍼포먼스 컨트롤러 2에 뭐 런타임 프로그래머블하고 뭐 그 에러 코렉션을 하기 위한 이제 ECC 부분하고, 다음에 멀티캐스트, 이제 그 TRC의 어떤 그를 이제 줄여주기 위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TRC가 이제 TRC 컬럼적 딜레이인데, 그리고 이제 이 타이밍 심볼은 제가 그 메모리 모델을 보시면 TRC 타이밍 심볼이 있을 겁니다. 그 TRC가 이제 그 컬럼 쪽의 딜레이 셋 값이 얼마냐 이걸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펙을 줄였다라는 거죠. 멀티캐스트를 통해서 리프레시 타이밍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하고 파워 매니지먼트가 가능하다, 이런 피처들이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개의 이제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하는 데 있어서 멀티포트 프론트엔드라고 이제 줄여서 MP, FE라고 하는 게 이제 레퍼런스 디자인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프루브된 그 테크닉들을 이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제 부분이 이제 뱅크 매니지먼트하고 오토 프리차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DDR 하이 퍼포먼스 컨트롤러에 이제 그 룩 어헤드의 피처가 없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뭐 액티베이트 하고 이제 아이들 커맨드 버스의 상황인 거죠. 이후에 뭐 리드하고 프리차지하고 뭐 다시 액티베이트 하고 이러다 보면은 실제 이런 커맨드에 따른 그 데이터 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펙티브 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펙티브가 아니라 이피션트 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존의 그 하이 퍼포먼스 컨트롤러, 루버헤드 피처가 없는 하이 퍼포먼스 컨트롤러에서는 이제 그 시퀀셜리 커맨드들이 패치되거나 프로세스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하이 퍼포먼스 컨트롤러 2에서 이 루버헤드 뱅크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개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뱅크 매니지먼트를 위한 것이 이제 앞서 그 아이들 사이클에서 이제 뱅크 매니지먼트 부분이 루버헤드 뱅크 매니지먼트가 이제 수행이 된다는 거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그 메모리 밴드위스가 이제 효율적으로 됐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TRC라고 해서 그 라스트 카스의 그 딜레이 타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익스파이어 되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뱅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커맨드가 이미 이슈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뭐 이제 루버헤드 뱅크 매니지먼트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다음 이제 유저 컨트롤 오토 프리차지를 사용하는 기존의 이제 DDR 하이 퍼포먼스 컨트롤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루버헤드 오토 프리차지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프리차지가 이제 그 다음 그 라이트 커맨드 전에 요구가 된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가 아니라 이제 DDR HP 컨트롤러에서 봤을 때는 매 로우 체인지마다 그 컨트롤러가 이제 그 로우를 열고 닫아줘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이런 것들이 그 루버헤드 오토 프리차지 피처가 지원됨으로써 오토 프리차지가 됨으로써 이로써 이제 그 오토 프리차지 라이트 함께 이제 라이트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음 이제 멀티플 싱글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이제 기존의 이제 DDR HP 컨트롤러에서는 어드레스 인크리멘팅을 위해서 이제 4개의 로컬 리퀘스트가 필요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4개 중에 하나만이 액츄얼리 사용이 됐다라는 거가 그런 설명이고요. 실제 이제 그 하이퍼포먼스 컨트롤러 2에서는 이 컨트롤러에서는 한 이 정도까지의 이피션시를 갖게 되는 거고요. 오토 프리차지가 없을 경우 기타 이제 기존의 그 하이퍼포먼스 컨트롤러 2가 아닌 그냥 하이퍼포먼스 컨트롤러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피션시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런 컨트롤러나 파이 부분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의 디자인 플로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DR2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DDR2가 됐든 다른 익스터널 메모리가 됐든 디자인 플로우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두 가지의 플로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SOPC 빌더 기반의 플로우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메가 위저드를 이용한 형태의 플로우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어느 방법이 됐든 모듈 제너레이션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모듈 창을 띄우게 되면 각각의
그 요구되는 파라미터 창에다가 파라미터들을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쭉 파라미터들을 이제 스페시파이 해주시고, SPC 빌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스템 컴플릿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그걸 가지고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이 컨트롤러나 파이의 펑셔널 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해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리절트에 만족하신다면은 이 플로우를 통해서 이제 모듈 제너레이션 하게 되면은 그 컨스트레인트가 자동으로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 컨스트레인트와 함께 디자인을 전체 이제 컴파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디자인 전체가 아니라 이 컨트롤러, 즉 파일을 포함한 컨트롤러를 가지고서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네, 실제 이제 메가코어 기반, 메가위저드를 이용한 메가코어 기반의 이제 환경인데요. 처음에 이제 메모리 세팅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의 어떤 내가 선택한 메모리 디바이스의 스피드 그레이드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이제 실제 인터페이스 하기 위해서 클락 소스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클락 소스가 결과적으로 PLL 클락으로 들어갈 텐데, 그 PLL 클락의 이제 프리퀀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받아서 실제 익스터널 메모리하고 인터페이스 할 때 있어서 익스터널 메모리의 어떤 클락 프리퀀시가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의 데이터 레이스를 플레이트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할프 레이스로 가져갈 건지, 이런 파라미터들을 쭉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이게 이제 메모리, 실제 인터페이스 하는 메모리에 대한 파라미터가 되는 거고요. 이제 파일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이제 실제 메모리하고 메모리 인터페이스 하기 위해서 물리는 이제 물리적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드레스나 커맨드의 클락 세팅, 이제 클락 페이지 90도로 뭐 세팅을 할 건지 아니면 뭐 0도로 할 건지, 세팅들이 기타 여기 이제 많이 있는데요. 지금 간단하게 플로우만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 이제 파이에 관련된 부분들을 쭉 세팅을 하게 됩니다. 하고 보드에 대한 어떤 보드상에서 어떤 패턴의 트레이스 딜레이라든가 뭐 그런 보드의 모델링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그에 대한 파라미터들 입력해 주시면 되고, 없으면은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디폴트 세팅으로. 다음 이제 파일 부분 이외에 실제 메모리 컨트롤 하기 위한 컨트롤러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HPC를 쓸 건지 아니면 HPC2를 쓸 건지, 그리고 기타 이제 유저가 줄 수 있는 옵션들이죠. 그래서 오토 프리차지, 유저 오토 프리차지 컨트롤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쭉 체크해서 이런 파라미터들을 쭉 입력을 해서 제너레이트 버튼을 눌러서 이제 모듈을 제너레이션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듈은 이제 컨트롤러와 파일을 다 갖는, 메모리 인터페이스가 가능한 그런 모듈이 되는 거죠. 다른 예로서 이제 DDR이 아닌 QDR에 대한 예인데요. 그 디자인 플로우는 거의 같습니다. 어쨌든 그 파라미터들을 쭉 입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QDR 같은 경우 이제 제너럴 세팅에서 이제 익스터널 메모리에 해당하는 이제 클락 레이스를 지정을 하게 되고, 파일 인터페이스에서 뭐 할프 레이스로 할 거냐, 뭐 플레이스로 할 거냐 지정하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어드레스와 커맨드의 어떤 클락 페이지 및 뭐 IO 스탠다드 지정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 QDR 부분인데, 어쨌든 다음 이제 메모리 인터페이스에 대한 파라미터들, 즉 메모리에 대한 파라미터들 지정하시고, 똑같이 메모리에 대한 타이밍, 뭐 이제 보시면 그 메모리 액세스 타이밍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요구되는 타이밍 파라미터들을 저기 다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드에 대한 타이밍 정보가 있으면 그것도 마저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너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제너레이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메모리 모델도 생성을 해줘요. 저기서 입력해 주신 메모리 관련된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메모리 모델도 제너레이션 해주고, 이제 메모리 인터페이스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필요한 이 메모리하고 인터페이스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파이 부분하고 메모리 컨트롤러,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실제 드라이버 하기 위한 이제 이그잼2 드라이버까지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또 테스트 벤치까지 생성을 해준다는 얘기고요. 이걸로써 이제 여러분들이 RTL
기반의 어떤 펑션 시뮬레이션이나 또는 이걸 가지고 합성을 통해서 실제 디바이스의 이 메모리 인터페이스 부분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사이클론 3 데모보드를 이용해서 이제 데모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 시간이나 여건상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뒤에 그 다른 기타 여러 데모들이 있을까 꼭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시간이 지금 실례지만 몇 시? 아니, 한 11시 반, 한 예상 시간보다 한 20분 정도 PT가 일찍 끝난 것 같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솔직히 하루 이틀 가지고도 커버가 되지 않는 내용이고요. 더 짧게 설명드리자니 어느 부분에서 말을 잘라서 설명을 드려야 될지 좀 혼란스러웠었고, 어쨌든 좀 복잡한 내용이었다면 굉장히 복잡하다고 느끼셨을 텐데, 돌아가셔서 한번 그 장표 한번 보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쪽 FA 통해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PT상에서, 프레젠테이션 상에서 아까 질문하신 그 부분 이외에 또 다른